한화 김승현, 1952년 2월 7일 한화그룹의 창업주 김종희와 강태영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종희는 생전에 남자는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피워보며 단 맛은 맞다 맛봐야 한다. 어차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호연지들을 키울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1981년 부친 김종희가 지병인 당뇨병, 합병증과 신부전증 등으로 고생하다 유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한국화약그룹을 이끌게 되어 재계서열 6위 초거대 기업으로 키워낸 것으로 유명하다. 남동생 김호연과 10여 년간 상속 다툼을 벌인 끝에 결국 1990년대에 김호연이 빙그레를 가지고 독립했다. 빙그레 이글스가 한화 이글스로 바뀐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누나 김영애도 1996년 제1화재를 이끌고 독립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제1화재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다시 한화그룹에서 인수합병했다. 김승현의 장인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서정화 국민의힘 상임고문, 큰아버지 김종철도 1980년대 한국국민당 총재를 지낸 고위 정치인이며 작은아버지 김종식도 고위 정치인이다. 김승현 회장을 비롯한 범하나가는 꽤 독실한 모태 성공회 신자들이다. 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어머니와 아내도 독실한 신자다. 국내에는 다른 그리스도교 종파보다 인지도가 다소 밀리는 성공회에서 가장 유명한 신자일 듯. 소년 시절엔 성공회 성당에서 복사 활동을 했으며 1997년에는 성공회대학교 이사장이었고 성공회대 일부 대금을 면제해주는 형태로 대학본부 건물을 지어주어서 건물 이름이 승현관이 되었다. 김승현 회장의 보복 폭행 논란 때문에 한때 건물 이름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흐지부지되었다. 한화그룹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화그룹이 본격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초대 회장 김종희가 경영을 맡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이후 김승현이 2대 회장으로서 한화를 맡게 되었던 시기였다. 물론 김종희 회장이 창업주로서 기반을 매우 잘 닦아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화를 본격적으로 키워내 현재의 위신을 갖게 된 것은 김승현의 능력이었다. 한화생명의 인수를 비롯해 각종 M&A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크게 키워내는 데 성공해 한화를 재계서열 6위의 초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삼성과 더불어 창업주인 초대 회장도 대단하지만 후계자가 너무 뛰어나서 아버지인 선대 회장보다 아들인 2대 회장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여지가 많은 몇 안 되는 사례이다. 특히 김승현이 한화의 회장이 되었을 당시에는 20대 후반 정도의 매우 젊은 청년기였고 아버지 김종희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세습 준비가 안 되어 경영권 분쟁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 의리 있는 남자라고 자주 다룬다. 화끈한 성격으로 유명해서 고객에 대한 신용과 의리를 강조한다. 한화그룹의 가족적인 분위기나 그에 따른 회장님의 여러 일화를 봐도 그렇다. 이는 부전자전이다. 이리역 폭발 사고 때 아버지 김종희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기 재산 90억 전부를 피해자와 이재민들을 위하여 사용했다. 지금의 90억과 1977년 당시 90억의 가치가 천지 차이임과 이후에 벌어진 다른 대형 사고에서 사건 책임자들이 사과만 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해준 적이 거의 없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양심적인 케이스다. 참고로 1978년에 완공된 그 유명한 은마 아파트의 분양가가 당시 돈으로 2천만 원이 조금 넘었다. 지금 시세로 비교해보면 100배는 차이가 나나 대략 계산해도 50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자면 서울 프라자 호텔 전면 모델링 때문에 호텔 문을 3개월 동안 닫게 되자 프라게 모든 직원에게 60일 혹은 90일간 유급휴가를 줬다. 또한 IMF 외환위기 당시 한화에너지를 현대정유에 넘길 때 돈을 30억 원 덜 받더라도 100% 고용 승계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건으로 매각 협상을 하기도 했다. 한화그룹 밑에 있던 경향신문이 1998년 계열 분리될 때 지분을 무상으로 우리사 주조합에 넘겨주었고 경향신문의 부채 5,300억 원을 그대로 떠안았으며 그 후로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진보적인 학회를 후원하기도 하고 진보지에 꾸준히 그룹 광고를 내기도 했다. 진보적인 학풍으로 유명한 대학인 성공회대를 후원하고 있고 재단 이사장까지 지냈다.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성공회대 학생들을 갤러리아 등 계열사에 인턴으로 고용해주고 정식 채용까지도 해둔다. 아무리 성공회 신자라지만 재벌 총수가 학교 경영권이나 금전적 혜택을 기대하지 않고 이런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해외에서도 여러 스포츠란의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스폰서로 활동하면서 구장 광고권을 따내기도 했고 축구에도 볼튼 원더러스나 함부르크 SV, 유벤투스 FC의 스폰서 계약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아마추어 복싱협 회장을 역임하는 등 복싱에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1982년부터 1988년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대한복싱협회장을 역임했다. 사실 야구란 창단 전부터 시작하고 있던 게 아마복싱 후원이었다. 사격에도 관심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한화그룹이 사격연맹 회장사를 맡아 자금 지원을 해주는 등의 활동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사격이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의 호성적을 거두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딱히 본인이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e스포츠 구단인 한화생명 스포츠도 팬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화생명이 월즈 8강에 진출했을 때는
63빌딩 로비에 하나생명스포츠의 월즈 8강 진출 기념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지원 하나만큼은 정말 화끈하다.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부문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지만 한화 이글스 구단주합계에 유독 야구를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1999년 한화 이글스가 창단 첫 우승을 확경짓던 한국 시리즈 5차전, 당시엔 일반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구단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한화 이글스의 프런트가 FA인 이범호를 놓치는 일을 포함하여 몇 가지 사고를 터뜨리자 2011년 5월 프런트를 전면 교체하고 야구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팬들에게 약속했다. 아예 본인의 비서진을 통해 야구단을 관리하려는 듯하며 직접 잠실 야구장의 행차에서 팬들에게 김태균이 잡아올게라고 단번에 OK 사인을 내는 등 성격이 어디 가지는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한화 프런트가 물갈이된 신호탄이었던 이범호 KIA행 사건은 한화그룹 전체가 수사당국의 표적이 되어 돈을 풀 수가 없었던 시기를 지난 직후였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그 당시엔 구단 사장까지 조사받으러 나갔던 일도 있었다. 2014 시즌 한화가 또 최하위에 그치자 김성근을 데려와 달라는 팬들의 영상 릴레이 1인 시위가 빗발쳤다. 프런트 측에서는 팬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내부 승진을 미뤘으나 김승현의 강력한 요청으로 2014년 10월 25일 기어코 한밭구장에 김성근을 데려온다. 게다가 16일 뒤인 2014년 11월 10일부로 구단 대표이사에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인 김충범을 내정하는 초강수를 덤으로 두기도 했다. 2015년 FA 시장에서도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러나 2016년 들어 한화 이글스가 그렇게 팬들이 불러서 뽑은 감독의 독단적인 전권 장악, 미치광이 혹사와 시대착오적 전략, FA 영입 선수들의 잇따른 먹튀, 노쇠화되어버린 선수층 등으로 다른 팀 다 상위권 다툼, 벌일 동안 혼자 하위권에서 노닥거리며 팀이 나락에 빠짐과 동시에 야신이라 칭송받은 자의 더러운 실체가 드러나자 프런트를 무시한 권력 남용, 당장의 성적에 눈이 멀어 팀의 미래를 내다버린 선택 등으로 나쁜 의미로 재평가를 받으며 비판받고 있다. 김승현의 문제점은 허구현이 지적한 바 있듯이 일단 야구를 좋아하긴 하나 정작 야알못이라 팀의 현실을 모른다는 것. 이 때문에 한대화와 김용용 등을 연달아 거치며 팀을 추슬러야 하는 선택의 순간 별 생각 없이 유명인사에게 의존해버렸고 그 결과가 토탈 700억 쏟아붓고 7위 경쟁한 16시즌의 한화다. 매년 100억대의 적자가 나는 프로야구단에 끊임없이 투자를 해주는 애정은 분명 높이 살만하나 팀의 내실을 키우기보단 당장 성적에만 눈이 가서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승현은 공군에서 학사장교로 복무하였고 3명의 아들도 병역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김승현의 누나인 김영애와 남동생인 김호연도 마찬가지로 공군에서 학사장교로 복무하였다. 한화 가문이 국방의 의무를 자범없이 이행하는 이유는 한화의 뿌리는 방위산업체인 한국화약이므로 국방의 의무를 자범없이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창업주 김종희의 신조를 지키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의 의심과 질타를 받는 다른 재벌 가문들에 비하면 두드러지는 장점이다. 장남 김동관과 차남 김동원은 각각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처럼 공군 학사장교로 복무했다. 다트머스 대학교를 나온 삼남 김동선은 현역 복무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승마 종목 금메달리스트로서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를 받았으므로 별다른 논란이 없다. 그 후로도 꾸준히 승마 선수로 활동하며 2010, 2014년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고 2016 리우 올림픽에도 대표로 출전했다. 다만 병역 기피로 의심을 받을 만한 과거가 있는데 1995년 5월 1996년 12월 사이에 당시 주한 그리스 대사의 양아들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로 귀화했었다. 한화그룹 측에 따르면 그리스 대사가 동선이를 친아들처럼 귀여워해서 잠시 양자로 보내줬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위의 병역 문제를 제외하곤 장남을 제외한 부자 일가가 온갖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그것도 뇌물, 횡령 등 일반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는 물론이고 폭행, 성추행, 음주뺑소니 등등 일반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범죄들까지 저질렀다. 또한 이런 사건을 저지르고도 그들의 권력과 재력으로 인해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심지어 평소 사람 대접에 많은 지출을 하는 호탕한 그룹이라는 이미지까지 덮어씌워져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의 면죄부를 주는 여론도 있다. 1998년 IMF 시기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정리해고를 한 공으로 정부에게서 상까지 받았다. 정리해고는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무급휴직을 수개월간 한 후 수리하고 전화로 통보하는 방식이었는데 주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자신보다 큰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등 급속히 사세를 불려나왔다. 2007년 둘째 아들을 폭행한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 특수폭행 보복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항목 참고. 이 사건이 청계산에서 일어났기에 국내 야구 갤러리와 각 팀별 갤러리에서는 한화, 이글스가 경기에서 못할 때마다 청계산 가야겠네라는 드립을 치고 있다. 2012년 들어서는 경기간 나오는 이니스프리 광고 때문에 스프로와 드립이 야구 커뮤니티 등에서 성행했다. 장남 김동관은 어린 시절부터 전교 2등은 도맡아 했으며 별다른 구설수 없이 독서가 취미이며 운동은 주짓수와 스키를 들린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아버지의 성격은 이어받았는지
동생들이 장남에게 반항할 생각을 못한다는 카더라가 있다. 대신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친 동생들이나 아버지와 달리 그런 사고를 전혀 안 친 것을 보면 일가 중에서는 가장 성격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 아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 편이다. 그 대표적인 일화가 바로 밑에 사건이었다. 기업을 이어받을 장남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나머지 둘은 자유분방하게 키워서 그런 건지 재벌 3세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 때문인지 차남은 밑에 보복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된 적도 있다. 2019년 현재 한화생명 상무로 재직 중이다. 2014년 2월 김승현 회장 차남 대마초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1년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가서 뺑소니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전력도 있다. 셋째도 역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전적이 있다. 2010년에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하고 보안직원 2명을 폭행하고 유리창과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7년 1월 5일 새벽 3시 30분에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의 뺨 2대를 때리고 다른 종업원의 머리를 23차례 때렸다. 김동선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내부 유리문을 걷어차고 카시트를 찢기도 했다. 김승현 3남 김동선 술집 난동 한화자 사건 사고 본의보복 폭행 대마초까지 이외에도 문제가 많다. 김승현은 60 실세라던 박철원 전 장관과 친했고 그의 사조직 월계 수혜의 자금줄이었다. 그러나 박철원이 당시 민주자유당 내에서 김영삼과 권력투쟁을 벌였다가 민자당을 탈당했고 이후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 이끌던 통일국민당에 들어가 김영삼을 디스하는 상황에 이른다. 그런데 1992년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집권하자 박철원은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김승현도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처음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는 정적에 대한 김영삼의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아버지 김종희가 1981년 유언도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임종을 지킨 사람은 누나 김영애와 장남 김승현뿐이었다. 차남 김호연은 공군 장교 복무 중이었기에 한국화약그룹의 경영권은 오로지 김승현에게만 가게 됐다. 이후 김승현 김호연 형제 간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 한화그룹을 반분했다. 수년간의 법정 공방과 집안 내 중재 끝에 결국 그룹 분할에 합의하여 빙그레를 비롯한 식품 관련 계열사 일체를 김호연에게 넘기면서 한화그룹과 결별했다. 빙그레 이글스가 한화 이글스로 명칭을 갈아치운 것도 이때의 일이다. 현재는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깔끔하게 화해한 상태다. 김승현은 김호연이 한나라당 입당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을 때 천안 선거 캠프 사무실로 찾아와서 직접 지지를 해주고 선거운동원들을 독려해준가 하면 자신의 조카이자 김호연의 아들인 김동완의 결혼식에 아들들과 함께 참석해서 축하한 바 있다.